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17일 오후입니다. 고고TV가 근래에 윤석열 한 3개월을 지켜보고 말씀드리기를 노무현 때는 대한민국의 초양극화를 열었고 당시의 국가 자살률 1위였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때는 초초양극화를 열었다. 이명박 시대에 자살률이 떨어지던 것을, 빈부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문재인 때는 또 자살률 1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은 초초초 양극화를 열을 것이다 하고 근간에 말씀을 자주 드렸죠. 잠깐. 고고TV 같은 일반 지식인이 어떻게 대국가 경제정책을 알겠느냐마는, 그리고 세부적인 국가 정책을 알겠느냐마는, 고고TV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예요. 그동안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세계는 경제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외교 안보 전략이 변하고 있고, 자칭 말하는 산업평론들이 말하고 지식인들이 말하는 신냉전 시대에 들어갔죠. 그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패권주의가 우길하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막기 위해서 들어갔죠. 그게 지금 윤석열의 한미일 동맹에 강한데요. 그것도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은 경제 문제만,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경제 정책은 꽝이에요. 꽝이고, 우리 민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체의 중심은 경제가 있고, 경제 인도력 활동과 또 민심의 이반이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건 항상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경제 문제만 국한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데, 경제 문제에서도 국가 시책을 갖다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일반인의 삶을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이걸 갖다가 말할까 말까, 찍을까 말까 몇 달을 고민했는데, 어제 김종인 씨가 나와서 윤석열의 경제정책은 무다. 없을 무자. 경제정책은 그냥 무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 경제와 경제정책은, 윤석열의 경제정책은 죽을까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다. 죽을까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다. 또 김종인 씨가 말하기를 항상 그랬죠. 대선 전부터. 윤석열을 옹립하고 대통령을 만들 때도 그랬죠. 코로나가 3년 동안 대한민국을 피폐하고 전 세계인을 피폐하게 하면서 문화 또는 국가 사회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민생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김종인 씨가 많이 말을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을 보면은 김종인 씨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원상 복귀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다. 모든 문제는 빈부격차와 양극화서 도출된다. 빈부격차와 양극화서 도출된다. 양극화 때문에 일어난다. 고고TV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김종인 씨 이야기가 고고TV의 생각과 딱 맞는데, 이분은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 김종인 씨 같은 분은 정치 전략가, 현존하는 전략가가 한 명 남아있다면 김종인 씨고, 이거야 통틀어서. 그 다음에 정치 전략가이기 전에 김종인 씨는 개혁가였고, 경제 전문가예요. 경제 전문가. 그래서 김종인 씨가 항상 말하시기 경제 민주화, 좌파 진보의 경제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 하고 말하는 거죠. 지금 세계는 좌파 진보 보수 우파 없어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윤석열은 지금 대단히 척박한 철학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개념과 인식이 대단히 무식합니다.
제가 봐도. 고고TV가 법을 제외한 것은 윤석열만큼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윤석열의 이 철학과 사회 인식과 대국민 인식과 경제에 대해서 정치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맙시다. 요번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먹고 자고 입고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입는 걸 요구하는 거죠. 돈 걱정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모토를 가지는 것은 좌파들의 공격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절푸세와 같다. 윤석열의 정치정책이 그러는데 그렇게뿐이 할 수 없어요. 윤석열은 무식하기 때문에. 응?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절푸세를 하면서 세금은 줄이고 그죠? 투자는 늘리고 소득은 올린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윤석열은 그것만 하면 되는데 능력주의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응? 미국식 경제와 미국식 능력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윤석열은 경제에 있어서 능력주의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준석이랑 도 비슷하죠. 응? 얼마나 철학이 없으면 그런 걸 하는지. 고고TV도 민주당 시절에서는 문재인을 쫓아낼 때까지 문재인과 좌파 포퓰리즘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랬죠. 우파의 가치는 시장이 있고, 그죠? 또 자유가 있고, 시장 속에서 자유로움이 있고, 거기서 경쟁을 하고, 그래서 우월한 자원이 세상을 먹여 살리고 리드하는 구조다 하는 게 보수의 가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능력주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자와 더 많은 고기술을 가진 자가 사회를 주도한 건 맞으나 그것이 너무 과하면은 상대적으로 고통받고 핍박받는 계층이 무수히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코로나예요. 3년 동안의 코로나고 또 미국이 일국 패권주의로 가는 것이 미국이 왜 갑자기 일국 패권주의로 갔을까요? 경제 패권주의로?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회도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아젠다를 중국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신기술, 미래기술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뺐자. 우리부터 먹고 살아야겠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망가졌으니.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전 세계에서. 항상 재난이 오면은 사회적인 재난이나 또는 자연적인 재난이 오면은 항상 고통받는 것은 민중이죠.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이죠. 덜 배우고 덜 가지고 더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나요? 따라서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개입하기 전부터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나라예요. 그게 첫 번째 충격을 준 게 IMF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을 준 게 노무현이란 놈이고, 부자와 빈자를 갈라치웠고, 세 번째 충격을 준 게 문재인이란 놈이죠. 그 코로나가 합해지고, 그죠? 걔는 무조건 그 국가 부채를 늘리고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평등적 배분 정책을 썼죠. 근데 윤석열은 지금 경제 정책이 나오는 것이 보면은 무개념이에요. 무개념. 내가 봐도 능력주의 하나뿐이 없어. 미국을 따라가자는 거죠. 미국의 편에 붙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미국은 그래도 사회보장제도, 고용안정제도가 유연화가 돼 있으면서 거의 구축이 돼 있죠. 그죠? 그거를 간과하고 대한민국은 복지제도도 없고, 그죠? 노인들 복지제도, 은퇴 이후의 복지제도가 구축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노동 유연성도 없는 나라죠. 그러면서 실업자가 생기고 더 약한 자는 더 빈자로 빠지는 구도를 모르고 그냥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능력주의로 가고자 하는 게 지금 윤석열의 생각이다 하고 고고TV는 생각하는 거죠.
모든 문제가 그래서 윤석열이 4년 동안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 나 솔직히. 5년 동안 펼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이탈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양극화가 된다는 거죠. 쉽게 풀어가죠. 한 6, 7개월 전에는 치킨값 한 마리가 튀김치킨, 뭐 바베큐라든가 뭐 교촌인가 이런 거, 전 치킨 잘 안 먹어요. 그 기름진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등심만 먹어. 그거 등심. 그 삼겹살 대신 오겹살을 간혹 가다 먹어요. 회도 간혹 가다 먹고. 그런데 치킨값이 3만 원이 돌파한다 그래서 젊은 애들 중심으로 난리가 났죠. 안 먹으면 되지. 그런 거고. 그죠? 그러면은 뭐 2040, 30, 40, 50까지도 치킨값 한 마리를 갖다가 아끼려고 그러냐는 고민에 빠진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걸 며칠 전부터 나오는 게 삼겹살 1인분이 150g인지 120g인지 200g인지 모르나 삼겹살 1인분을 갖다가 식당에 가서 먹으면은 2만 원이 되더라. 그게 이제 충격으로 오는 거죠.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냐? 응? 안 먹으면 말라는 게 아니라 그네들도 치킨값은 솔직히 너무 비싸고 삼겹살 파는 자영업자들도 뭐 여러 가지 물가 인상 요인이 있으므로 인건비도 그래요, 임대료도 그래요, 그 다음에 재료비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받을 수뿐이 없다. 그런 국민은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면은 삼겹살 재료나 키친 재료나 이런 것들이 원자재가 그만큼 안 올랐고 임금도 1년 동안 그만큼 안 올랐는데 왜 갑자기 치킨값이 3만 원이 되고 삼겹살 1인분이 150g짜리가 2만 원이 되느냐. 그렇죠. 이거는 그 자영업자나 뭐 치킨 치킨 업소 그걸 튀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평균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걸 먹는 사람하고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럼 여기서 그 먹거리에서도 지금 초과 양극화가 들어가는 거죠. 상위 뭐 20, 30%는 2만 원이라도 먹어. 3만 원이라도 먹어. 그러나 나 7, 80%는 그것도 아깝다. 왜 이렇게 생필품 물가가 특히 먹거리 물가가 마트에 가서 원료를 사도 그렇고 그죠? 그 튀긴 양념치킨이나 삼겹살을 먹으러 가도 그렇고 왜 이렇게 비싸나 거기서부터 국민들이 이제부터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5월 17일, 뭐 저번 주에 보면은 뭐 물가 상승률이 뭐 4월 달에 3.8%로 푹 줄었다. 6% 가던 게 6%까지 가던 게 전체적인 현상이죠. 돈을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각 나라가. 그런데 국민들은 뭐 금리가 뭐냐, 또 뭐 유동성이 뭐냐, 유동성 횟수가 뭐냐, 그건 잘 몰라.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고,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 거야 나오는 거예요. 그 살기가 힘들고, 물가가 비싸다, 인건비가 비싸다.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건 혜택 받은 거래요.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주자 이거지. 응? 근데 한쪽에서는 연봉이 평균 막 1억 5천이요, 1억이요, 2억이 간더라. 국가 공기업이나 대기업 일부는, 대기업들이. 근데 우리가 받는 것은 연봉이 대학교 4년짜리 애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뿐이 못 받더라. 처음에 입사할 적에 3천만 원도 안 되더라. 그네들이 한 80%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네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니, 이거 조금 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조금 더 시험을 잘 봐서, 쟤네들은 들어가자마자 초임이 6, 7천만 원이고, 연봉이 1억 2천이요, 1억 5천이요, 2억인도 하는데, 우리는 20년, 30년 해와 연봉이 3천이요, 4천이요, 5천 뿐이 안 된다. 응? 여기서 국민들의 배반이 나오는 거죠. 박탈감, 상실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막으라고, 그런 사회적인 부조리를 막으라는 게 바로 정치죠. 정부고. 근데 가난을 국가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없다는 건 그거는 조선시대, 왕조시대가 그런 거고, 그때 1차적인 산업뿐이 없으니까,
현재는 현대 국가는 그걸 갖다가 제도주의로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 상대적으로 덜 배운 자를 갖다가 자꾸 사회 계층을 갖다가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 말하는 것은 지금 말에 나오는 거 보면 다 맞는 소리죠? 미국에 붙어야 한다. 중국은 무시해도 된다.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미국식으로 가야 된다. 또, 뭐, 반도체, 배터리 또는 바이오, 수소, 태양광, 우주산업, 이런 거를 미래 산업을 갖다가 또 핵융합, 이런 미래 산업을 갖다가 우리는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붙을 수뿐이 없다. 그게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20%, 20%만 제하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7, 80%가 현장, 전통제조업, 전통시장에서 살고 있고 그걸 유동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먹거리가 생기고 월급을 받고 거기 생활한다는 거죠. 그건 벌써부터 예상되어 있던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죠? 4차 산업, 미래 산업, AI, 이런 거. 반도체는 벌써 옛날 산업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고부가 가치, 고기술, 신기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상대적으로 피라미드에 의해서, 거기에 진입하지 못한 국민들이 더 많다는 거죠. 치이는 국민이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갖다가 전부 다 AI 일꾼을 뽑을 수 없는 거고, AI가, 활성화되고 AI가 정착되면 정착될수록 사무직의 직업이 날아갈 거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윤석열은 단순 무식해서, AI, 반도체, 배터리, 항공, 우주, 핵융합,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런 거, 지식인들이 그러고, 그런 리더하는 사람들은 그럴까? 그 외에 7, 80%들은 현실과 현장이 고달프다는 거죠. 우리가 죽도록 일했어. 자, 본론 들어갑니다. 우리가 죽도록 일했어. 60대 이후, 70대, 80대 이후는 좀 그렇고, 그죠? 60대, 70대, 우리는 죽자 살자 국가 건설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했어. 우리는 위로 치고 아래부터 치받는 그런 세대였어. 우리에 대한 복지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죠. 45%라 그래요. 근데 미국 일본만 해도 노인 빈곤율이 20%뿐이 안 돼요. 그들은 복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우리 6070들은 보면은 복지 혜택이 거의 못 받아요. 국민연금 20년, 30년 해봐야 대부분 평균이 지금 60만 원 받는다 그러죠. 기초연금은 2, 30만 원 주고. 그들이 은퇴 세대가 지금 60대 586들이 80년생이면은 64살이야. 그죠? 그렇죠. 지금 586들이 쉽게 말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가 586 전에 70년대에서는 그렇고 586만 태어나오는 게 860만 명이 계속 태어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나도. 그들이 다 은퇴로 나오는데 60년대생들이 이 860만 명들이 보면은 60대 작년에 통계낸 거 보면 60대의 평균 자산이 3억이래요. 3억. 평균 순 자산이. 그거 가지고 몇 년이나 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회복지, 빠등빠등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교사라든가 이런 애들은 다 해놨겠죠. 대기업 오래 다닌 애들은. 근데 대부분 90% 이상이 자기들이 60대 이후에 살아갈 이 자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최소한 70대 말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국가 경제가 그 상위 하이테크 기술만 발달한다 그래가지고 60대 은퇴자들 70대도 그거 가서 무슨 일을 해. 그런 내수가, 그죠? 저소득이라도 많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왜? 그 2030들이 치고 올라오고 2030들이 알바 잡고 이런다는 거죠. 임시직 잡고 계약직 잡고. 그럼 2030으로 넘어갑시다. 2030을 봐도 현재 보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2030의 실업률이 한 20%는 넘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중국 걸만 먹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국가로부터 모든 게 표를 위해서 총선과 대선 표를 위해서 양당에 의해서 2030한테만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죠. 돈이 파퓰리즘이. 근데 2030들은 그게 불안스럽고 불만이라 그래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직장을 좋은 걸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계죠. 그리고 2030들은 코인으로 대줘요, 전세 사기로 대줘요, 뭐 이것저것 말이지 불평불만 없어 대줘요. 응? 그들도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일자리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 불만 세력으로 2030도 자기들은 벌써부터 문재인 시대부터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배운 우리 세대가 어떻게 아빠 엄마 세대보다 가난해지는 세대가 문재인 시대에 왔느냐. 그게 지금 계속 윤석열 시대는 더 온다는 거죠. 응? 대한민국 경제가 2% 이상 연평균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앞으로. 응? 1% 가기도 힘들 거예요. 윤석열 5년 동안. 그러면은 2030, 2030은 2030들을 힘들어지고 2030은 2030들의 직업이 없고 좋은 직장이 없고 6070들은 좋은 직장이 아니고 조그만 거라도 몇 푼이라도 벌어먹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복지도 안 돼 있어요. 2030, 4050들이 치고 올라와요. 이게 빈곤화가 된다는 거죠. 2030은 미래의 빈곤화가 되고 60, 70, 80들은 벌써 빈곤화가 돼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4050들 중간에서 치여 죽으려고 그러죠. 뭐 안정적인 직장 몇 개만 대하고 공무원 공기업만 제외하고 그 교사도 공기업이라고 합시다. 공무원이나 그러면은 그들만 제외하고는 40대에 명예퇴직을 당하고 50대에 명예퇴직을 당하고 가봐야 갈 데도 없고 몇 명 제외하고는 그들도 빈곤층으로 지금 전락할 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벌써부터 대한민국 예상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모든 문제가 뭐냐면은 저출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노동, 교육, 연금 계획의 합이 뭐냐 하면은 저출산이에요. 애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인구 소멸로 간다. 대한민국 저출산이 0으로, 유출산이 0으로 가면은, 그죠? 노인들은 늘어나고 2030은, 따라오는 1020 애들이, 2030을 치받을 것이고 4050 갈 데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출산에 대해서 그래 윤석열은 빨리 해야 된다고. 벌써 나왔어야 됐어요. 그 사회적인 합의가 다 끝난 거죠. 저출산은. 근데 그거 하나 못하는 윤석열이가 무식하고, 그냥 철학이 없는 거야. 문재인만 공격하자 문재인 5년을 갖다가 문재인 5년을 피폐했으니 그것만 공격하자 된다. 그거는 문재인 5년에 그 정치 토양하고 지금 현재 정치 토양하고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정치적인 토양에 있어 엄청나게 달라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식하다 그러는 거. 그러면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세대별로 이렇게 보면은 또 업종별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업종별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언론들은 자영업자가 이제 코로나 때 그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그죠? 올 9월이나 올 연말 가면은 그게 상황 기일에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자영업자가 곡소리 날 것이다. 응? 자영업자가 지금 막 800만에서 600만 명으로 줄고 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자영업자도 그렇지만은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터지는 게 전세 문제, 코인 문제 이런 게 막 터지는 거예요. 응? 지금 윤석열이가 서민과 중간층과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도 안 넣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쇼잉하는 정책만 낸다는 거죠. 그러니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특수직군을 갖고 있고 고소득층이고 고기술을 가진 제외한 사람들은 약 80%가 점점 더 생활이 빈곤해지고 국가에 대한 의존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고성장 시기가 아니죠. 대한민국에. 그죠? 그러면 과거의 정권을 갖다 탓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정권들도 정치공학적으로 상대 양당을 죽이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파퓰리즘을 다 했고 그렇죠?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있는 노무현 시대부터 IMF부터 일어난 이 정치 양극화, 초양극화,
빈부격차 이걸 아무도 해결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윤석열의 입장은 그러겠죠. 아, 그거 뭐 문재인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나 안 했는데 내가 왜 해? 그러면서 떠벌린다는 거죠. 다 해결하겠다. 더 해결을 못하는 경우로 들어갔죠. 벌써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쓸 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쓸 돈은 선진국이니 국민소득 34,000불이고 소비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일어나서 소비하는 거 보면 세계 최대 선진국이에요. 어느 나라가 그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을 하고 150g짜리 돼지고기가 2만 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강력한 민생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들은 쓸 돈이 있어야 되고 활동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활동할 자본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진국에 가면은 실직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고 그죠? 잘리더라도 돈을 줘야 되고 너희만 먹고 살 거냐? 그건 사람의 인권이야. 천부 인권이야. 현대 국가에서는 루소의 계몽 이론 이후부터 그죠? 그런데 그걸 하나도 못하는 거죠. 윤석열이가 지금 그냥 애도불만 떼어낸다는 거죠. 반도체 밭들이 미국한테 특혜 받았다 그랬지만 그건 꽝이고 그렇죠. 그럼 문재인이라는 놈은 400조 내지 500조를 부채를 늘리고 또 대한민국 그 1인당 부채가 3,000조가 된다 그래요. 가계 부채가 2배가 늘었어. 그게 부동산과 코인 투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2배가 늘어서 3,000조로. 그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데 가면 공기업 같은 경우 공기업 같은 경우는 2배 늘었을걸요? 국가 부채가 600조에서 1,000조가 넘었으니 공기업이야 그 지방 지자체들은 말할 거 없겠죠? 펑펑펑 쓰고 있죠? 그러면은 돈을 풀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 문재인보다 30조를 줄였다 이렇게 지금 그 재정 긴축에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옳으냐는 거죠. 옳으면 좋다 이거야. 그럼 거기서 30조 줄였으면은 거기서 더 절약해가지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시혜를 줘야 되는데 그 시혜를 받는 게 누구냐? 여전히 공기업이고 그죠? 여전히 공무원이고 여전히 그 돈을 갖다 흥청망청 쓰는 국회 입법부라는 거죠. 예산만 줄여놨지. 세수는 지금 줄고 있고 경기 침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국가에서 쥐들이 살을 깎는 절약을 안 하고 그죠?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650조가 예산 60조 깎아도 상관없어. 얼마나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그 헛돈 쓰는 게 말이야. 우리 주변 다 돌아보세요. 그런 건 그대로 놔두고 국민한테 주는 건 없고 윤석열이 그래서 세수가 부족하고 긴축정책을 썼으나 국민들이 입안이 나오고 먹고 살고 갖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 국민들이 1년 후의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니 아니 재정 긴축을 하는데 좋다. 더 깎아라 공무원은. 공기업 월급 왜 그렇게 높아야 되죠? 대기업이 그렇게 받는다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흥청망청. 그러죠? 그리고 일단은 적세적초로 돈을 갖다가 조절해가지고 풀어라. 그게 안 되면 어느 정도 부채를 조금 가져와도 되지 않겠느냐?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그걸 전부 문재인이 1년 동안 한 게 또 이제부터 2년 차에서 윤석열이가 이거 전부 다 문재인의 파퓰리즘 때문이다. 문재인의 잘못이다. 문재인이가 피폐시켰다. 그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역시 윤석열은 성군이야. 그래 문재인 공격하는 게 맞아. 그러겠어요? 말씀드렸죠. 2030하고 6070 은퇴 계층은 더 힘들어지고 있고 문재인 시대보다 4050은 언제 잘리고 걔네들도 피폐해지고 있고 이게 뭐냐 이거죠. 이 세세하게 들어가면 말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지금 무역 수지가 6개월 8개월 동안 지금 적자다. 여행 수지도 적자다. 세수보다 지출이 많다. 그건 좌파의 공격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 반도체 자동차도 언제 꺾어질지 몰라요. 반도체 자동차 그럼 배터리만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되겠어요?
어? 일단 국민이 살고 먹고 초양극화가 안 되고 초초초양극화가 안 되고 또 국민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고 허탈감을 갖지 않고 믿을 만한 정부라는 걸 인식을 줘야 되겠죠. 그게 내수고 내치라는 거죠. 목 아파 죽겠네. 그래서 김종인 씨가 한 말을 더 할게요. 이거 재정 긴축을 해가지고 재정을 조금 늘리고 부채를 조금 늘리면은 큰일 날 것 같다. 그게 무식해서 그래요, 윤석열이가. 노인들 어떻게 할 거야? 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지만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무시하고 무식, 가난, 빈곤 어떻게 할 거야? 윤석열 시잖아. 그대들의 삶이 힘들잖아. 달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윤석열의 경제정책은 재정 긴축하고 부채 비율만 가지고 고민하는데 문재인은 때리려다가 이거는 죽을까봐 다 자살하는 꼴이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소수의 대기업, 글로벌 기업만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은 난리예요. 중소기업은. 제가 주변 애들 말 이야기를 들어봐도 방법이 없어 걔네들이. 중소기업에 하는 애들이 뭐 반도체 갑자기 생산할 거야? 배터리 갑자기 생산할 거야? 핵융합 들어갈 거야? 바이오 들어갈 거야? 또 우주항공 사업할 거야? 내수하고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그죠? 그거 나만거리져 있다고. 그들은 또 어떡할 거야? 아무 계획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윤석열의 경제예요. 제가 그랬죠? 그 초창부터 추경을 재가지고는 안 된다. 너무 약하다. 확실하게 사회 그립, 빈부 그립, 양극화 이걸 꽉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을 저런 놈 가지고 뭘 해요? 윤석열은 무식하고 김건희만 따라다니는 애인데. 큰일 났어요. 내년 총선 절대 못 이겨요. 이까지 하겠습니다.